6월 2일 이슈이다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해야 할 역사적 비극이 있죠. 민주주의 과정에서 왕조와 전쟁이 명멸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무자비하게 목숨을 잃고 빼앗는 비극이 반복되는데요. 그럼 미국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남북전쟁일 수도 있고 인디언들에 대한 대학살일 수도 있고요. 흑인들에 대한 노예제도와 인종 탄압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아직 잘 모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털사에서 100여 년 전 벌어졌던 인종폭동입니다. 얼마 전 플로이드 사건이나 90년대 LA 폭동이 시발점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암살로 시작된 폭동은 정말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한다면 지금 좌파들이 소재를 쓰고 있는 현 세대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역설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학계나 정계에서 털사 인종폭동 사건을 인종대학살로 바꿔 부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건은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1921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벌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폭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흑인 300여 명이 사망했고 10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흑인들이 폭도라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여러 차례 재조사됐는데요. 2001년 발표된 재조사 결과로 털사 시정부가 백인 폭도들과 결탁해 수백 명 백인들을 특별관리인으로 임명, 총을 쥐어주어 오히려 흑인들을 공격했음이 밝혀졌었습니다. 재조사위원회는 정부가 이들의 후손에게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2019년에는 사건 당시 희생된 흑인들의 유해가 집단으로 매장된 현장이 발굴되기도 했으며 피해자 후손들이 이를 근거로 2020년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털사 사건이 1997년 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그 진상이 밝혀지기까지 거의 70여 년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전국적인 언론 네트워크, 통신시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철저히 함구될 수 있었다는 것이 미스터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그 일을 저지른 놈들이나 당한 피해자들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요. 털사시 어느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19살 흑인 구두 닦이 소년 딕 로랜드가 백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사자는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사회의 분위기상 엘리베이터 안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아마도 손이 스쳤거나 몸이 닿았던 것이 백인 여성의 불쾌감 표출로 성추행 사건으로 확대됐던 것인데 아무튼 사건은 대단히 와전이 돼서 사건의 재판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백인들은 소년을 납치해 린치를 가하고 당시 흑인들에게 그랬듯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요. 그것을 막기 위해 재판장에는 흑인 남성 수십 명이 모여 피고를 보호했습니다. KKK 단원 등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롯한 수백 명의 백인들은 재판장에서 몰려나와 흑인들의 가게와 주택에 불을 지르고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흑인들을 집단 린치와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백인들의 폭동은 더욱 거칠어져 심지어 발명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비행기를 이용해 털사시를 폭격하기도 했는데 이건 거의 전쟁, 시가지 전투와 마찬가지로 격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건의 배경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인들만 득식을 거리는 오클라호마의 털사는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흑인 중산층, 상류층이 대거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건으로 약탈당하고 살해당한 흑인들도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경제적으로 무기력해진 백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흑인들을 보면서 느낀 괴리감과 분노, 상대적 박탈감이 한꺼번에 표출됐던 것이죠. 이런 식의 분노는 약 15년 후에 유럽 독일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당시 미국 사회의 인종인식의 후진성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는데, 노예제도 폐지 이후 흑인 대이동이 시작되며 남부를 떠나 북부나 서부 또는 동부로 이주하기 시작한 미국 흑인들이 겪은 최악의 사태라고 규정되죠. 결국 노예제 이전이나 이후나 흑인들이 받는 대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당시의 흑인, 아니 비백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폭력과 차별은 오늘날 관점으로는 상상도 못합니다. 사실 요즘 누가 흑인들을 감히 차별합니까? 그들이 차별과 무시를 느낀다는 경찰은 같은 백인이나 아시아계 그 누구라도 범죄성이 있다,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일단 제압하려 달려드는데요. 흑인들의 피해의식이 그들 스스로를 아직까지 인종차별 당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왜곡된 피해의식이 좌파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 지금의 BLM 사태, 좌파들의 미국 정계, 언론 장악과 이제 빅테크를 비롯한 주요 기업까지 점령하도록 도왔는데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이 인종탄압이라는 잘못된 태제와 합쳐져 요상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미국의 보수층 우파들은 이 털사 인종학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백인들의 치부이므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외면해야 할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을 털사에서 진행하려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엊그제 털사를 방문했던 바이든은 열광적인 흑인들의 지지를 받았죠. 우리가 분명히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 흑인들을 걸핏하면 나무에 목매달아 죽였던 백인 우월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타인종을 무의식적으로 경계하고 어색해하는 만큼의 인종의식, 고정관념 정도가 오늘날 인종주의자, 레이시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강도라고 보면 됩니다. 털사의 비극은 그 비극이 치유되지 못한 채 정치적인 이유로 증폭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좌파 사상에 물든 흑인들이 말하는 Remember the Tulsa는 선동입니다. 100여 년 전의 비극을 알고 그때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메시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털사를 방문해 공화당주에서 벌어지는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흑인들과 소수계를 겨냥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밝힌 바이든의 메시지는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인종 문제라는 이슈를 당의 이익을 위해 재해석하는 민주당의 기만적 행태는 흑인들에게도 불행만을 안길 뿐일 겁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이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행복해지라고 오늘은 따뜻한 클로징 인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질 거예요. 조금 닭살스럽긴 한데 그래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해주시고 저희 새로이 올린 영상들도 꼭 챙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빠이.